여보세요? Z 폴드 조회수 봤냐? 아 처참하다. 다음번에 노트북이라도 해서 만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헤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쭉 밀고 나가야지. 남자가 일희일비하면 되겠어? 나 티라노 남자야. 못 먹어도 고 시계 올려 그냥. 어? 노트북이 올라왔는데? 어머 오빠 조금 전에 올렸는데 벌써 왔구나.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의 가성비 노트북을 가져와 봤어요. 얼마 전에 올려드렸었던 슬림3, 리전5 같은 제품들이 전부 다 예약 구매라서 구매할 제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들이 사라진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성비 노트북인 에이수스 비보브 D413IA EB316이라는 제품을 가져와 봤어요. 또 티라노가 선택했다 하면은 바로 품절 사태 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구매하시고 리뷰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이 품절남의 능력인가?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해요. 언박싱부터 진행해보죠. 일단 특별한 패키징 디자인 없이 무지 박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쪽에는 이렇게 에이수스 비보북이라고 써져 있고요. 뒤쪽에는 배터리 주의, 이런 내용인 것 같죠? 사이드 쪽에는 제품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포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입니다. 박스를 이렇게 올려주면 본체가 나옵니다. 이 윗부분은 참 괜찮네요. 그냥 이렇게 연결해 놓아서 열릴 때 이렇게 보이게 해놓은 것 뿐인데 한층 언박싱을 기분 좋게 해주는 포인트예요. 본체를 드러내고 나면 광고지 같은 거랑 사용 설명서, 워런티 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스티커? 이런 것도 줍니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스티커 붙여놓으신 분들은 몇 보긴 했었는데 제조사에서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좌측을 열면 어댑터가 들어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어댑터는 45W 제품을 제공해주네요. 어댑터가 이렇게 조그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코드를 꽂아서 쓸 수 있게끔 팁을 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길다란 전원선을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자, 이제 꺼내보죠. 짠! 이야, 상판 색상이 진짜 잘 뽑혔네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흰색인데 옆에서 보면은 오로라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색감을 보여줍니다. 사이즈는 가로 324, 세로 215, 두께 19.1mm로 14인치대의 가장 디폴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본체 1.44kg, 어댑터 218g, 합계 1.66kg인데요. 14인치대에서는 1kg대에도 끊어내는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무겁긴 합니다. 상판은 플라스틱 재질의 화이트 도장, 모니터면은 도장 없는 블랙 플라스틱, 키보드면은 플라스틱의 은색 도장, 합판면은 도장 없는 블랙 플라스틱입니다. 색상과 질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사용이 되는데요. 좀 많이 어수선합니다. 딱 느낌이 상판만 메인 디자이너가 뽑아놓고 난 모르겠어,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퇴사한 느낌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색 조합하고 밸런스가 상당히 허접합니다. 제가 디자인해도 뭐 이 정도 디자인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외로 만듦새는 나쁘지 않아요. 하우징 전 부분에서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했지만 상판은 매트한 질감과 도장 상태는 매우 훌륭하고요. 은은한 색깔과 함께 에이수스 비보북이라는 글씨 하나만으로도 꽤나 예쁜 디자인 포인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여기 이 폰트 진짜 예쁘네요. 이거는 따봉 드릴게요. 키보드면은 화이트로 처리를 하면은 관리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무광 실버 색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색상 조합으로는 영 별로긴 한데요. 색 자체랑 도장 상태는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다만 에이수스답지 않게 허접함도 보이는데요. 플라스틱 사출 엣지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감 처리를 해놓은 게 계속 거슬립니다. 힌지 쪽도 보시면은 모니터 선이 지나가는 게 그대로 보이거든요. 물론 플라스틱이라서 피트하게 설계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을 감안을 해도 이건 좀 발로 만든 티가 납니다. 그리고 아직 디자인적 대형 사고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이 언밸런스한 흰 검의 조화입니다. 모니터면은 마음이 넓게 봐주면 봐줄만 했거든요. 근데 이 합판에 진짜 싼 마이 나는 재질의 커버는 어떻게 해도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 합판 때문에 디자인이 망했어요. 단순하게 색 대비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질감이 엄청 허접해요. 또 잘못 샀나? 포트 구성은 좌측면에 좌측부터 HDMI 포트, USB 3.2 타입 A 포트와
타입C 포트, 그리고 사극 이어폰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측면은요, 좌측부터 LED 인디케이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랑 USB 2.0 슬롯 2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앞면과 뒷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니터 힌지는 최대 135도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요즘에 180도는 기본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에이수스? 하판 쪽에는 4 귀퉁이가 고무가 붙어 있고요. 좌우측에는 스피커 구멍들이랑 가운데랑 양 날개 쪽에 방열홀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협소하게 뚫어놨는데요? 안에 보면은 큰일 나는 거 있습니까? 뭐 감출 거 있어요? 일단 뜯어보죠. 나사를 전부 다 풀어주고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톡 제껴주면은 합판이 나옵니다. 저는 밖에서 허접한 마감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조립 상태가 깔끔한데요? 선 길이랑 지나가는 길, 피트함까지 굉장히 조립 품질이 좋습니다. 외장 GPU를 따로 탑재하지 않은 모델인 만큼 가운데 CPU 쪽에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길게 달려 있고요. 여기에는 블로워 팬으로 뒤쪽으로 방열을 하는 구조입니다. 지난번 슬림 3에서도 이렇게 히트 파이프 달랑 하나 달려 있었는데도 그럭저럭 잘 버텨줬었거든요. 4500U 자체 발열이 좋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은박지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벗겨내면 온보드 형태의 램이 달려 있습니다. 하이닉스 모듈이네요. 그 옆으로는요, 2280 사이즈의 M.2 SSD 추가 장착 슬롯이 따로 있고요. 와이파이 모듈은 인텔 8265 NGW가 달려 있어요. 8265? 아니 8265 실합니까? 와, 요새 완전 싸구려 노트북 제품에도 AX 규격 달아주거든요. 와, 이 시점에 와이파이 5에 블루투스 4.1이라뇨. 야, 이건 좀 아니지. 기본 장착되어 있는 SSD는 하이닉스 8310A BA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런 모델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일단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OEM용으로만 공급을 하는 하이닉스의 BC501이라는 모델입니다. 256기가 기준으로 리드라이트 속도가 각 1600에 780MB/s가 나오는 모델이고요. D램을 탑재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구글링을 엄청 했는데 컨트롤러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티라노가 아니죠. 더티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테스트 결과 평균 50% 미만 구간이 0.2%밖에 되지 않은 점은 참 고무적이에요. 하지만 성능은 영 별로입니다. 남은 용량이 80%일 때부터 훅 내려앉은 다음에 그 뒤로 올라올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컨트롤러 정보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 그냥 후지산 SSD.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이건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후진 SSD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힌지는 길게 판 안쪽까지 빼가지고 메탈판이랑 고정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길게 빼줬을 때 힌지에서 원포인트에서 받는 하중이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아주 훌륭합니다. 배터리는 3550mAh 42W시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저전력 CPU이기 때문에 엄청 모자란 수치는 아니기는 한데요. 하루를 버텨줄 만큼 여유 있는 용량은 아니에요. 기타 스펙도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르누아르 4500U 저전력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 베이스 2.3, 부스트 4.0에 L3 캐시는 4MB짜리 2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GPU는 라데온 그래픽스 6코어 제품이고요. 최대 1200MHz로 작동을 하죠. 램은 DDR4 3200, 4+4 8GB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 장착 슬롯은 없어요. 이게 끝! 업그레이드 불가! 뭐 이 정도 사양이면은 4기가 듀얼이면 이용하는데 충분하긴 하지만 아예 슬롯이 없다라는 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모니터는 14인치 60Hz IPS FH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NTSC 기준으로 45%의 세격을 가졌고요. 밝기는 250니트입니다. 모니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성비로 라인을 잡은 제품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하 제품에서 NTSC 72% 이상의 제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성능을 위해서 모니터는 희생되게 되어 있거든요. 눈이 민감하시다면 이 제품은 패스! 베젤은 좌우측 7mm, 상단 12mm, 하단 15mm로 상당히 슬림합니다. 마치 제 허리 라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텐키리스인데요. 한 줄이 이쪽에 더 있는 독특한 배열의 텐키리스입니다. 이렇게 페이지, 업, 다운, 엔드 버튼과 펑션 키도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참 이게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오타율이 오집니다. 뭔가 텐키리스 키보드는 끝에 Shift하고 딜리트, 엔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거기를 뻗어가지고 누르면은 이상한 버튼이 눌려집니다. 전 한 3일 정도 썼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키 배열과 키 간격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타건감도 완전 싼마이스럽지 않게 꽤나 구분감이 좋습니다. 타건음도 굉장히 정숙한 편인데요. 들어보시죠. 어때요? 훌륭하죠? 단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키보드에 있는 키와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질감의 키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누구 머릿속에서 이런 키 배열을 만들어냈죠? 이거 타건하다가 잘못해서 누르게 되면은 바로 슬립 모드로 바뀌거든요. 진짜 키보드 안에다가 전원 버튼 넣는 거는 하면 안 될 짓이에요. 알겠슈 에이수스? 이게 뭐니 이게? 두 번째, 키가 완전 플랫형입니다. 오목하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장시간 타건 시에는 손가락이 좀 피곤해요. 세 번째, 여기 쥐꼬리만한 방향키. 이 방향키는요, 딱 우리 4살짜리 아들 손가락에 맞는 사이즈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키보드에 LED가 없습니다. 슬림3는 가격 때문에 제가 용서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60만 원짜리인데 LED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랙패드에는 우측 상단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인식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해요. 제가 원래는 무조건 비밀번호 안 걸어놓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걸고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예요. 타판과의 이격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더티한 느낌은 들진 않고요. 물리적 클릭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패드의 특이점은 다른 제품을 잠깐 보여드리면 트랙패드 바깥쪽이랑 트랙패드랑 거의 플랫하게 처리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온폭 들어가 있죠. 이것 때문에 구분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좀 안 이뻐요. 좀 역행하는 편인데 기능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트랙패드가 제 애를 어마어마하게 매겼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피커는 하만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스펙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냥 딱 소리만 들어봐도 2W짜리 2개 넣은 소리가 납니다. 엄청 슈렉이 수준은 아니긴 한데 스펙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는 없어요. 그냥 저가형 모니터에 달려있는 스피커 딱 그런 정도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캠도 한번 켜보죠. 이게 느낌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레노버 제품들이랑 동일 스펙이거든요? 그런데 좀 더 나은 느낌인데요?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기대 전혀 안 했는데 이 정도면 화상회의나 원격 수업용으로 쓸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물리적 프라이빗 락 기능이 없습니다. 캠을 끌 수는 있긴 있는데 펑션 키를 이용해서 끄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결국 보안이 뚫린다라는 가정하에 사생활 보호용으로 필요한 건데 소프트웨어상 지원하는 건 큰 의미 없거든요.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배터리는요, 밸런스 모드, 모니터 최대 밝기 기준으로 FHD 영상 1개 지속 플레이 시 약 6시간 9분을 버텨주었고요. 5%에서 완충까지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충전 시간이 빠른 편이죠. 그리고 배터리 타임도 엄청 길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버텨주는 편이긴 합니다. 적당한 수준으로는 안 돼요. 오래 가야지 사랑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 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성능 테스트입니다. 일단 바이오스부터 보여드리면요, 첫 화면은 꽤나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죠. 비주얼적으로는 뭐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사실 속빈 강정이에요. 어드밴스드 모드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적어도 내장 그래픽, VRAM 할당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만질 수 있는 게 없어요. What? What the 게다가 이거 윈도우 깔다가 느꼈는데 한 번에 윈도우 부트로더를 자동으로 못 잡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제품을 샀지만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너무 황당했어요. 어이가 없네. 플러스 제 멘탈을 털은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트랙패드입니다. 처음 작동시켜가지고 바이오스에 딱 들어갔는데 트랙패드가 안 움직여.
이건 뭐야? 이거 원인을 찾으려고 진짜 고생을 했어요. 에이수스 한국 홈페이지에는요, 이 제품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에이수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최신 바이오스 버전 받아가지고 플래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상 동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제 문제인가 다른 분들도 겪는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매처 구매 후기들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문제없이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봐서는 제가 받은 제품이 바이오스 플래싱이 뻥 나가지고 완벽하게 안 잡힌 상태에서 출고가 된 것 같아요. 물론 QC에서 걸러내기 힘든 부분인 건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기대치가 있잖아요. 브랜드에다가도 바라는 기대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바라는 에이수스에 대한 기대치에 비해서 QC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이건 진짜 반성해야 돼요, 에이수스. 일단 CPUG 벤치마크입니다. 싱글 485포인트, 멀티 243포인트예요. 저번 슬림 3 때랑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왔죠. 다시 봐도 성능이 진짜 죽이네요. 시네벤치 R20입니다. 2072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등급의 인텔 CPU인 10210U가 1000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이건 뭐 더블 스코어로 동급 인텔 CPU를 떡바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이거는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르누아르 대박입니다. 파스와 타스 점수도 한번 확인해보죠. 타스는 그래픽 843포인트, CPU 스코어는 3972포인트입니다. 파스는 그래픽 2876포인트, 피직스 11854포인트가 나왔어요. 보통 6코어 라데온 그래픽스가 3000점대 중후반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녹화 프로그램도 가동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건데 이거는 바이오스 설정에서 VRAM 할당이 안 되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VRAM이 조정이 되도록 세팅이 돼 있는데 아까 CPU-G에서 기본 세팅이 512MB 할당이 돼 있었거든요. 그 영향인 걸로 보입니다. 자, 게임 테스트도 빠지면 안 되겠죠. 우선 롤입니다. 풀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평균 100프레임, 1% 로우가 50프레임대로 플레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점유율도 다 뽑아서 안 쓰고 있는 상태라서 온도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올 매우 낮은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평균이 70프레임 정도, 맥스는 290프레임, 1% 로우는 20프레임대가 나오는데요. 그럭저럭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은 되긴 하는데 이펙트가 몰리는 한타 때는 뭔가 버벅이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동일 CPU를 썼던 슬림 3 때와 비교를 하면 평균 프레임은 뭔가 비슷한데 1% 로우 방어가 한 10프레임 정도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GTA 5입니다. 벤치마크 툴로 진행을 했고요. 옵션은 최하옵 기준입니다. 평균 40에서 50프레임대, 1% 로우 기준으로는 20프레임대 정도를 마크해 주는데요. 내장 그래픽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긴 한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럭저럭 GPU 온도는 볼만한데 CPU 온도가 아주 그냥 후끈후끈합니다. 이 뒤에 보여드릴 배틀그라운드까지 플레이하고 나니까 CPU 온도가 90도를 찍을 기세예요. 제가 뒤에 방열홀이 허접하길래 이걸로 될까 싶다 이랬잖아요. 근데 역시 우려가 현실이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올 매우 낮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평균 20프레임대, 1% 로우는 10프레임대 미만이 나오는데요. 야, 이거는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요거 5프레임만 더 넣었어도 그냥 치킨 먹는 건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그나마 가성비 노트북 에이수스 비보브 B413IA EB326 제품을 찐하게 알아봤습니다. 40~50만원대의 가성비 제품이 완전 씨가 마른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르누아르 4500U 프로세서 발로 그럭저럭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디폴트하고 무난한 구성과 에이수스답지 않게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그나마 훌륭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조금 애매한 외관 마감과 그리고 특히 키보드 백라이트랑 전원 부분의 위치는 제 기준에선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